네, 시영철입니다.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됐고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떻게 첫 시험을 잘 봐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려고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하려고 시간을 여러분 값지게 좀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학년, 2학년 학생들에게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와 각각을 또 분리해서 또 설명을 할 테니까 캐스트는 제가 현실적인 이야기 한 번만 딱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원래 교사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전주에 있는 상산고등학교에서 교사 역할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아이들에게 날카로운 공격수였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뭘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되게 탁탁 찔러서 아이들을 변별을 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수비수의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 있는 수많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공격이 들어오면 그걸 제가 딱 막아내는 그런 역할들, 요 부분이 공격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무디게 하려고 이제 수비수의 역할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EBS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했고요. 그러니까 수능도 해설을 여러 번 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고 있는 뭐 자이스토리의 화학이랑 물리학들을 좀 감수하는 역할들을 제가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저를 믿고 오시면은 교사들의 눈이 이런 거였구나라는 것들을 현실적으로 딱 알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들어갈게요. 일단 중간고사가 대충 언제 시작을 하느냐. 평균적으로 4월 27일 정도에 시작한다. 그래서 이제 5월 초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적응을 하고 인사 나누고 학교에서도 본격적으로 수업을 좀 한다 싶으면, 날씨가 좀 따뜻해진다 싶으면, 뭘 보게 되냐면, 이제 첫 번째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시험은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등급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첫 시험이라는 건 매우 중요하니까 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1학기의 특성은 무엇이냐. 학교의 모든 관심사가 이제 가보시면 압니다. 신입생이에요. 그러니까 신입생들이 적응을 하는데 모든 학교가 이제 정성을 쏟고 있기 때문에 신입생들에게 모든 관심을 갖죠. 근데 신입생들의 치명적 단점이 뭐냐? 그러니까 의욕이 과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의욕 충만합니다. 가보시면 압니다. 가보시면은 아이들이 처음 한 2주 동안은 서로 대화도 잘 안 하고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의욕이 과다하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정작 힘을 실어야 되는 4월 말에 힘이 빠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힘을 안 빼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2학년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이미 1년을 딱 지내봤기 때문에 아이들이 대충 어느 정도 알아요. 익숙합니다. 요 정도 되면 이제 체육대회 하겠네. 이 정도면 현장 체험학습 가겠네. 그러니까 대충 어떠냐? 익숙해요. 학교의 지리도 익숙하고 친구와의 관계도 좀 익숙하다 보니까 좀 익숙해.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학업의 절대량이 너무 많아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2학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일반 선택 과목이라는 것들 때문에 그런 건데요. 많게는 3과목씩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학기. 이 3과목을 6개월에 끝내야 되는 그러니까 학습의 절대량이 너무 많다라는 그런 치명적 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1학년의 단점은 무엇이었냐면 1학년은 의욕이 과다해서 힘을 어디다 실어야 될지 모른다는 단점이 있고 2학년 같은 경우는 좀 익숙하지만 절대량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분리해서 설명을 좀 할게요. 자, 1학년 같은 경우는 지금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지금부터는 통합과학 2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통합과학 1만 하셔야 돼요. 통합과학 1. 통합과학 1은 1학기 하고 통합과학 2는 2학기 하는 걸 알고 계시죠? 네, 그 정도는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시험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통합과학 1에만 집중을 하고요. 그 중에서도 절반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절반은 중간고사에 보고 절반은 기말고사에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중에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만 지금부터는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학교에서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물리학이 들어가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목차가 돼요. 이게 목차가 되면 학교에서 중간고사의 시험 범위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냐면 한 절반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절반에 집중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딱 중간고사 시험 범위다. 러프하게 보시면 그런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안에 물리학 선생님 파트가 거의 없어요. 거의 화학하고 지구과학이 거의 대다수거든요. 뭐 생명과학도 여기 생명체 좀 들어가지만 물리학 파트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물리학 선생님이 자기 파트가 없기 때문에 저기 뒤에 있는 부분을 끌어다가 중간고사에 치르는 학교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돼야 되지만 물리학 파트가 없기 때문에 요거를 끌어다가 중간고사에서 치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본인이 중간고사 범위에 다른 건 됐고 물리학이 들어가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일단 첫 번째.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자, 만약에 물리학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 그냥
얕게 여러 번 보시는 게 좋아요. 뭐 완자라든지 개념 완성이라든지 뭐 기출픽이라든지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을 잡아서 시험 범위까지 그냥 두세 번 돌려가면서 푸시는 거 그러면 1등급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물리학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변별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파트에서 변별이 되니까 그러니까 물리학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공식을 여러 개 쓰고 있다? 큰일 난다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2분의 1 AT제곱을 쓴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공식을 쓰면 문제가 어렵게 나올수록 어떤 값을 대입해야 될지 몰라. 틀려요. 그러니까 공식 없이 풀어내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물리학에서 포인트는 공식을 딱 하나, F는 MA 갖고 문제를 다 풀거든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뭐 제 커리큘럼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 물리학 파트가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거를 반드시 꼭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업템포 스킬 강좌에서 학생들이 이거 굉장히 많이 듣는데 업템포 스킬에서 이 물리학 파트는 반드시 꼭 들으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중간고사에 물리학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 그냥 안 들으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물리학 파트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학교는 반드시 꼭 들으시고 꼭 들으셔야 됩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자, 이제 2학년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갈게요. 1학년 학생들도 요 시즌에 2학년은 요렇구나라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한번 좀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2학년 같은 경우는 이게 아주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됐는데요. 일반 선택 과목 3개죠. 그러니까 흔히 물, 화, 생을 선택을 많이 할 텐데요. 이 3개, 어떤 학생은 뭐 2개 선택할 학생들도 있고, 이 3개를 6개월에 끝내, 6개월. 이게 보통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1년 동안 하던 과목이에요. 또는 뭐 2년 정도 연습해서 수능장에 들어갔다면 이 모든 것을 그게 아니라 딱 6개월에 딱 하고 끝내.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분명히 생겨요. 손에 익을만 하면 시험장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손에 익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신다? 큰일 난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제가 가르친 이제 화학 파트가 되겠는데요. 이 물, 화, 생 파트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파트가 되면 이 시험 범위는 딱 정해져 있어요.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중간고사 범위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몇 문항이 나올 거냐면 이 서술형을 포함해서 25문항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테마가 9개인데 25문항이 나오면 3개씩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럼 3, 9, 27인 거니까 한 테마당 2문항씩 나와요. 한 테마당 배웠기 때문에 안 낼 수는 없고요. 한 테마당 2문항씩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아직 조금 25문항이 좀 부족한 거니까 어디서 좀 나올 가능성이 있냐면 몰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하나 더 나오고 양적 관계에서 하나 더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근데 학생들은 좀 어떠냐 이런 얘기인데요. 이 파트에다가 시간을 엄청 썼습니다. 그러니까 몰과 양적 관계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모든 시간을 다 갈아넣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오나 지금 보니까 2문항은 그냥 맞출 수 있게 나오고요. 그냥 못 맞추게 몇 문항씩 나오는 거냐면 한 문항씩 나와요. 그러니까 어차피 못 맞추게 나오는데 여기다 시간을 다 갈아 넣는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큰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맞춰야 되는 거에서 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회독을 못하고 들어가다 보면 손에 익을만 하면 아마 들어갈 거야. 양적 관계 풀 것 같으면 시험장에 들어간다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 이 얘기는 제가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신화학하고 수능화학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내신화학은 1등급만 나오면 됩니다. 그 예전 화학은 뭐 화학을 좋아하고 잘하는 아이들만 선택했다면 지금 가보시면 그냥 싫어하는데 앉아있는 애들 되게 많거든요. 그 안에서 내가 10%만 들면 돼요. 그게 뭐냐? 다 맞출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 맞출 필요가 없는데 양적 관계에 몰에다가 시간을 다 쏟아버리면 나머지들이 소탐대시 되는 거죠. 그거 먹으려다가 전체를 못 먹으면 2, 3등급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제 한 학기의 모든 내용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6개월의 모든 내용이 끝나니까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시간 안배를 골고루 하는 것이 포인트인데 자, 마지막 4번이 제일 중요해요. 자, 문제. 개념편이 있고 문제편이 있을 거예요. 개념은 뭐 여러 사람들의 개념들이 있죠. 그죠? 근데 문제는 잘 들어줘. 그러니까 지금 하는 캐스트 중에서 가장 핵심 내용이 4번이에요. 문제는 인간 강사 문제집에서 안 나와. 내신은 그래요. 어디서 나오냐?
교사의 책꽂이에 꽂혀 있는 문제집에서 나와요. 아주 충격적이죠, 그죠? 그게 바로 누구냐? 딱 두 개입니다. 뭐 완자와 EBS 개념 완성, 이 두 권에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문제편은 반드시 교사가 갖고 있는 문제집을 2회독하고 들어가시는 것이 좋아요.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반드시 꼭 들으시고, 제가 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낯선 인간 강사의 교재는 뭐 수능 볼 땐 도움이 되겠지만 학교의 지엽적 내신은 교사의 책꽂이에 무슨 책이 꽂혀져 있는지를 보시라 이거야. 거기에서 숫자가 바뀌어서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반드시 제 얘기를 꼭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1학년 학생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물리학이 들어가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만약에 없다, 그럼 어차피 변별 안 돼요. 중간고사에서. 그러니까 그냥 여러 번 그냥 얕게 공부하시고, 만약에 물리학 파트 아까 전에 써드렸던 그 두 가지 테마 중에 하나라도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업템포 강좌를 꼭 수강하시고서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것이 핵심이다. 1학년 끝. 자, 2학년. 자, 2학년의 포인트는 뭐냐면 2회독이 포인트예요. 볼륨이 너무 크면 한 번 하다가 읽을만 하면 시험장에 들어갈 거예요. 큰일 난다고 한 3번 정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과하지 않은 볼륨으로 2회독 하는 것이 핵심이며, 두 번째는 뭐냐면 뭐 별표를 하라고 싶네요. 여러분,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반드시 교사의 책꽂이에 꽂혀져 있는 문제집으로 2회독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 뭐 완자라든지 개념 완성이라든지 반드시 이 두 권은 책꽂이에 꽂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권을 차라리 한 권씩 사가지고 여러 번 보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뭐 책이라든지, 뭐 강좌라든지, 뭐 그런 이야기들은 제가 다 이미 제 강의에서 업로드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방금 전까지도 모든 강좌를 지금 다 완강을 하고 다 끝나고 지금 캐스트를 찍고 있거든요. 강의가 밀리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끝까지 첫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 멀리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파이팅 하십시오. 고생 많으셨고, 저 이제 더 좋은 강좌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